안녕하세요. 크립토미나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플랩스가 24시간 만에 RLUSD를 6,800만 개나 긴급 발행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하루에 라면 한 개면 충분한데 갑자기 식구들이 10명으로 늘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라면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죠. RLUSD 발행량이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사용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RLUSD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의 고정된 가격으로 움직이는 코인이죠. 이게 XRP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바로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RLUSD는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합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RLUSD가 움직일 때마다 XRP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RLUSD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고 XRP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내야 하는 통행료입니다. 차량이 많아질수록 통행료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XRP는 거래 수수료로 사용될 때마다 소각됩니다. 소각이란 말 그대로 코인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RLUSD 거래가 늘어날수록 XRP는 점점 더 많이 소각되고 시장에 남아있는 XRP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올라갑니다. 마트에 사과가 10개 있는데 손님이 20명이라면 사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만에 6,800만 개를 발행했다는 건 그만큼 급한 수요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국경 간 결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돈을 빠르게 보내기 위해 RLUSD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RLUSD는 지난 1년 동안 20배 성장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55위까지 올라왔고요. 다른 코인들이 조정받고 힘들어할 때도 RLUSD만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죠. 은행들이 송금할 때, 기업들이 결제할 때 실제로 RLUSD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이비트와 비트겟 거래소에서 이미 RLUSD를 거래 페어로 상장했습니다. 거래 페어라는 게 뭐냐고요? 쉽게 풀어 말하면 다른 코인과 교환할 수 있는 짝꿍을 만들어준 겁니다. 비트코인을 RLUSD로 바꿀 수 있고 이더리움도 RLUSD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코인이 상장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백 개의 거래상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겟 거래소에서는 한 거래소에 RLUSD가 상장되면 실질적으로는 수백 개 코인이 동시에 상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비트겟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RLUSD 거래량이 129% 급증했습니다. 바이비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3대 거래소 중에서 바이낸스만 아직 RLUSD를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거래량도 가장 많고 사용자도 가장 많죠. 그런 바이낸스가 아직 RLUSD를 상장하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랩스가 6,800만 개를 긴급 발행한 겁니다. 바이낸스에 상장하려면 충분한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쉽게 풀어 말해 물량입니다. 거래소에 물건이 충분히 있어야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바이낸스는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준비해 둔 겁니다. 바이낸스 상장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 거죠. 그럼 바이낸스의 RLUSD가 상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RP 레저의 트랜잭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트랜잭션이란 거래 건수를 말합니다.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XRP는 가스비로 더 많이 소각됩니다.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 바로 이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런데 업비트에서 XRP 거래대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XRP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의 2.6배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도 XRP 거래대금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업비트 입장에서 XRP는 최대 수익원입니다.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버는데 XRP 거래량이 워낙 많으니까 수수료 수입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업비트가 RLUSD를 상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업비트가 뭘 상장시켰는지 보세요. 트럼프의 USDL이나 시가총액 55위권의 테더골드까지 상장시켰습니다. USDL은 상장 후 거래 대금이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RLUSD는 이미 3조 원 규모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업비트가 RLUSD 상장을 놓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RLUSD가 상장되면 업비트는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P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거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지난주 주말과 비교해도 이번 주말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기관과 고래들의 사전 매집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XRP 차트를 보면 주말인데도 하락하지 않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LUSD 발행 증가가 단순히 공급 확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XRP 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RLUSD 성장세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XRPL 블록체인 위에서 RLUSD와 XRP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입니다. RLUSD가 성장하면 XRP도 함께 성장합니다. 바이낸스 상장이 확정되면 업비트 상장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가 되면 XRP 소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RLUSD 거래가 늘수록 XRP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XRP가 소각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동으로 소각되는 건 아니지만 거래 활성화가 소각량 증가로 이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 XRP는 2,995원에서 2.85% 상승하며 2.0703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일간 거래량은 1.77억이고 시가 2.013달러에서 고가 2.075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변동폭은 0.0915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91,276달러로 안정적인 가운데 XRP의 상승률이 더 높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RLUSD 시가총액이 55위까지 올라온 건 테더 다음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플랩스의 이번 전격 발행은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대규모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충분한 유동성을 준비한 겁니다.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며 이는 XRP 가격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움직임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XRP와 XLM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플은 주요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 데팜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문페이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캐롤라인은 2022년 문페이에 입사한 직후 리플랩스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CFTC 의장 대행으로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죠. 2022년 9월 19일 브래드와 캐롤라인이 리플 사무실에서 나란히 서 있던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상원은행위원회가 1월 15일 목요일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 심의를 위해 소집됩니다.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법안이 2026년 1분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암호화폐 시장의 진짜 촉매제가 될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XRP 원장을 실시간 저비용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결제 중심 블록체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이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모두 미국의 규제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XRP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채택률과 활용도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문페이와 캐롤라인은 지속적으로 XRP를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2026년 1월 4일 오후 기준으로도 XRP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규제가 1분기 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규제 당국과의 내부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것이 2026년 리플과 문페이에서 일어날 중대한 변화를 암시합니다. 예상으로는 리플이 문페이를 인수하는 것이 다음 주요 움직임이 될 겁니다. 이는 가격 자체보다는 채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은 8억 3,700만에 달하고 XRP 거래량은 1억 7,700만을 기록하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반 투자에 관심 있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겁니다. 디지털 자산 채널이 완전히 개방될 겁니다. 심지어 1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사업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던 뱅가드조차 지금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을 포함한 모든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문페이 CEO 캐롤라인은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규제 변화와 암호화폐의 밝은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6년 1월 4일 일요일 오후 4시 1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89,314달러에서 91,810달러 사이를 오가며 2,495달러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XRP는 1.9844달러에서 2.0759달러 사이를 움직이며 0.0915달러의 변동폭을 기록했습니다.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암호화폐 수익을 축적해온 젊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XRP가 이미 명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XRP 역시 여전히 암호화폐 자산이며 상품으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제 틀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선언한 지금 관련 입법과 규제 입장이 구체화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의회는 신속하게 움직일 겁니다. 동시에 혁신이 번창할 수 있도록 성급하지 않은 올바른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최근 게시물에서 XRP를 시가총액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며 3개의 로켓 이모티콘과 함께 지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특히 유틸리티 기반 프로젝트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가 다음 큰 촉매제를 찾고 있습니다. 1월 15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하며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현재 보여주는 엄청난 행보와 문페이 인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2026년은 XRP에게 전환점이 될 겁니다. 외국 정부들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큰 주체가 이 일을 추진하면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투명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모든 것이 활성화될 겁니다. 1분기 말까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XRP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채택과 활용을 보일 겁니다. 브래드가 캐롤라인의 직접적인 상사는 아니지만 리플이 문페이를 인수한다면 그런 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전 세계적인 도입과 주요 금융기관의 수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브래드와 캐롤라인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만남을 가져온 사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리플과 XRP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과장된 숫자들이 돌아다닙니다. XRP가 5,0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고 10,0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능한 일과 개연성 있는 일은 다릅니다. 가능하다는 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의미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투자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운석이 떨어져서 집을 맞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연성은 거의 없죠. XRP가 5,000달러가 되려면 시가총액이 수십조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언제 충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XRP가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첫 번째는 규제 명확성입니다. 미국에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가 불확실한 곳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됩니다. 두 번째는 실사용입니다. XRP가 단순히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제 결제와 정산에서 유동성을 담당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은행들이 송금할 때, 기업들이 결제할 때 XRP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수요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깊이입니다. 유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큰 주문이 들어와도 시장이 덜 흔들리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거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기관 참여입니다. 기관은 리스크가 제로라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 규칙이 명확해질 때 들어옵니다. 그래야 기관이 대규모로 사용하고 그 사용이 다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다시 사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입니다.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 사용으로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그 반복이 쌓일 때 어느 순간 시장 인식이 바뀝니다. 그때가 우리가 말하는 대사건이 될 겁니다. 이 5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릴 때 시장이 붙일 수 있는 가격이 바로 그런 큰 숫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표가 아니라 조건표입니다. 2026년에 간다, 2027년에 간다, 이런 시간표를 머리에 박아두면 오히려 투자가 힘들어집니다. 매일 차트만 확인하면서 왜 안 오르지 하며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거나 한 자산에 몰빵하거나 손절 기준을 무시하거나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반대로 조건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됩니다. RLUSD 거래량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관찰이 있으면 기다림의 의미가 생깁니다. 관찰이 없으면 기다림은 고문이 됩니다. 하지만 관찰을 하면서 기다리면 공부가 됩니다. 시장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장기 투자자로서 단단한 멘탈을 갖추게 됩니다. 단기 변동성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단단한 멘탈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RLUSD가 24시간 만에 6,800만 개 발행됐습니다. 이는 바이낸스 상장을 앞둔 사전 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되면 RLUSD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RLUSD 거래가 늘면 XRP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XRP는 가스비로 소각됩니다.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늘어납니다. 가격은 오릅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업비트도 곧 RLUSD를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비트에서 XRP 거래 대금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RLUSD가 상장되면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거래 기회가 생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XRP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심의됩니다. 1분기 내에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됩니다. 리플이 문페이를 인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할링하우스와 캐롤라인 데팜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XRP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차트와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RLUSD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구조를 읽는 사람이 이깁니다. 조급해지면 집니다. 이게 대체로 큰 틀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조를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참는 투자가 아니라 관찰하는 투자입니다. 참기만 하면 고문입니다. 하지만 관찰하면서 기다리면 공부입니다,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찰로 채워지는 한 해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XRP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사용하고 기업들이 사용하고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상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움직임입니다. 리플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XRP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채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하는 겁니다. 과장된 숫자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규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RLUSD 거래량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의 발표를 주시하는 겁니다. 거래소 상장 소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시장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동성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장기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XRP가 2,99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실사용이 증가하고 생태계가 확장되면 이 가격은 아주 싼 가격일 겁니다. 반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가격도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전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RLUSD 긴급 발행, 바이낸스 상장 준비, 업비트 상장 가능성, 프랭클린 템플턴 지지, 1월 15일 법안 심의 리플, 문페이 협력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XRP의 성장입니다. 생태계 확장입니다. 금융 인프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 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